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덜덜 떨리며 주저앉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당황하셨던 기억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경력의 한의학 박사 이정호입니다. 최근 저희 한의원에 78세 강성모 어르신이 오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후 3개월 만에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설악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5개월 만에 말이에요. 제가 50년간 1만 5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질환의 85%가 다리 문제로 이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년 후에도 계단을 뛰어오르고 손자, 손녀와 함께 등산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87세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안 보시면 걷기 힘들어서 5년 안에 휠체어가 여러분의 다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가족의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다리 아프다고 하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건강한 다리로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휠체어에 앉게 되신 분들을 볼 때마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리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실수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5위는 매일 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한 신발 하나 있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실수인지 몰랐죠. 작년에 제게 오신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넘게 똑같은 운동화만 신고 다니셨어요. 이 신발이 제일 편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자꾸 삐더래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저희 한의원에 오신 거예요. 발을 살펴보니 깜짝 놀랐어요. 발가락이 완전히 휘어져 있고 발바닥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똑같은 신발만 신다 보니 발 모양이 그 신발에 맞춰 변해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발목 관절까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발목이 약해지니까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허리까지 휘어지고 마치 도미노처럼 온몸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대로 두시면 정말 걷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신발을 바꿔가며 신으시라고 했어요. 운동화, 편한 구두, 슬리퍼. 하루에도 2~3번씩 다른 신발로 갈아 신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신발마다 발에 주는 자극이 다르거든요. 운동화는 발바닥을 받쳐주고 구두는 발목 근육을 써야 하고 슬리퍼는 발가락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받아야 발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제 말씀을 잘 따라해 주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목도 안정되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고 무엇보다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손자랑 공원에서 뛸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기뻤어요. 여러분, 지금 신발장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발만 줄지어 있지 않나요? 발은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다양한 신발로 다양한 자극을 줘야 해요.
오늘부터 신발을 바꿔가며 신어보세요. 여러분의 발이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어요. 4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4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리를 망치는 무서운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된 건 한 환자분 때문이었어요. 6개월 전에 인천 부평에 사시는 69세 박태영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지셨대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했는데 요즘 왜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박태영 할아버지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진료를 해보니 큰 병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우리 다리는 잠을 잘 때 완전히 쉬어요. 8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도, 관절도, 혈액순환도 모두 느려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식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은 엔진에 갑자기 시동을 거는 격이에요.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에서 깬 직후에는 근육이 딱딱하고 관절도 뻣뻣하고 혈액순환도 느려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걸으면 무릎이나 발목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더 무서운 건 혈압이에요. 잠에서 깬 직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해요.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박태영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3분만 준비 운동을 하세요. 첫째,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이세요. 둘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5번 반복하세요. 셋째,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돼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을 하는 것과 같아요. 박태영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천해 보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도 없어지고 화장실 갈 때도 안전해졌어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하는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분 투자로 평생 건강한 다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메모를 하나 붙여보세요. 일어나기 전 3분 준비 운동. 여러분의 다리가 고마워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3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수인데 이것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위는 식사 후 바로 산책하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닫게 된 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어요. 작년 가을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정만석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 분이 119에 신고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진 거였거든요. 선생님, 저는 매일 밥 먹고 산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운동이 나쁜 건가요? 정만석 할아버지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니까요.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려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위장과 다리 근육으로 동시에 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피가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 뇌로 가야 할 피까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심장이에요. 식사 후에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해요. 소화를 도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마치 엔진을 풀가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해요. 정만석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운동하세요. 그리고 운동 전에 물 한 컵 드시고요. 왜 2시간일까요?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이때가 되어야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온몸으로 피가 고르게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전 물 한 컵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운동하기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정만석 할아버지는 처음엔 답답해 하셨어요. 그럼 언제 운동하란 말입니까? 간단해요. 아침에는 식사 전에, 저녁에는 식사 2시간 후에 운동하시라고 했어요. 아침 공복 운동은 지방도 태우고 혈당도 조절해줘서 일석이조예요. 6개월 후에 오신 정만석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운동할 때 숨이 안 차요. 그리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인분도 함께 오셔서 남편이 쓰러진 후로 계속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분들 주변에 계시나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운동 습관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타이밍만 조금 바꾸면 돼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2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위는 무릎 아플 때 무릎만 치료하기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어디로 가시나요? 당연히 정형외과 가서 무릎만 보시죠? 저도 5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무릎을 완전히 망치는 최악의 실수라는 걸 알려주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환자가 줄어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개월 전에 서울 강남에서 오신 70세 조윤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퇴직 후 무릎이 아파서 3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셨어요. 주사도 수십 번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심지어 수술까지 권유받으셨대요. 선생님, 저는 무릎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조윤철 할아버지의 무릎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릎은 별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발목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발목을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릎이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집에 기둥 하나가 비뚤어지면 다른 기둥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골반이었어요.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1cm나 높아져 있었어요. 골반이 비뚤어지니까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발목과 골반 때문이에요. 이걸 먼저 고쳐야 무릎이 나아요. 조윤철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치료는 뭐였나요?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아픈 부위만 보고 치료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발목이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으면 허리가 안 좋으면 목까지 아파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런 연쇄 반응이 더 심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이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상하던 곳도 망가져요. 조윤철 할아버지에게 전혀 다른 치료를 했어요.
첫째, 발목 풀어주기. 매일 발목 돌리기 운동을 100번씩 하라고 했어요. 둘째, 골반 맞추기. 한쪽 다리를 벽에 대고 누워있는 자세를 10분씩 하라고 했어요. 셋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하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했어요. 무릎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3개월 후에 오신 조윤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릎 아픈 게 80% 이상 나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 치료는 안 했는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계단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6개월 후에는 등산까지 시작하셨어요. 3년 동안 고생했던 무릎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면 절대 낫지 않아요. 발목, 골반,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이런 걸 알려주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무릎에 주사 한 대 놓는 게 훨씬 쉬워요. 환자도 당장 시원하다고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여러분, 몸에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만 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특히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 발목이 괜찮은지, 골반이 바른지, 걸을 때 균형은 맞는지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99%의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1위가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1위는 다리가 아플 때 쉬어야 한다고 믿기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을 휠체어로 보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50년간 한의사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1년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76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관절염이 있으니까 많이 걷지 마세요.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의사 말을 잘 들으셨어요. 매일 하던 시장 보기도 그만두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이고 집에서만 계셨어요. 딸이 엄마 좀 나가세요 라고 해도 의사가 쉬라고 했어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걸을 수 없게 되셨어요. 완전히요. 할머니가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6개월 동안 쉬었더니 다리 근육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 의사가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이제 평생 못 걸어요. 할머니 다리를 만져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허벅지 근육이 손목만큼 가늘어져 있었어요. 종아리도 뼈와 피부만 남아 있었고요. 이게 바로 무서운 진실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일주일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급속히 줄어들어요. 한 달이면 20%, 6개월이면 절반 이상이 사라져요. 근육이 사라지면 뼈도 약해져요.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결국 정말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뇌예요. 다리를 안 쓰면 뇌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컴퓨터에서 안 쓰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도 움직여야 해요. 단 아픈 만큼만요. 김말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아파도 조금씩 움직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못 걸어요.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휠체어 밀고 걷기였어요. 2m만 걸어도 쉬고 또 2m 걷고 쉬고 이렇게 반복했어요. 3개월째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휠체어 없이 10m를 걸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6개월 후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시장까지 다녀오셨어요. 1년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아파도 움직여야 살아요. 물론 무리하면 안 돼요.
아픈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이걸 알려주는 의사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다치면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냥 쉬세요라고 하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전하게 망가지는 것보다 조금 위험해도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리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실수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 50분 태극권을 하고 주 4회 등산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루 3번 발목 깨우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2시간 후, 잠자기 전에 발목을 각각 20번씩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이요. 왜 발목일까요? 발목은 우리 몸의 펌프예요. 발목이 움직여야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발목을 움직여줘야 해요. 두 번째, 매일 100보의 기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못 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괜찮아요. 하루에 100보만 더 걸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100보만 더요. 100보는 1분이면 충분해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 때 거실을 한 바퀴 돌아오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1000보 걷는 것보다 매일 100보가 훨씬 좋아요. 세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5번을 해보세요.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났다가 앉고, 일어났다가 앉고. 5번만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헬스장 가서 하는 스쿼트와 똑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잃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네 번째, 물 마시기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물 6컵만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근육도 딱딱해져요.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하루 6컵이 딱 적당해요. 이 4가지만 매일 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아직 젊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빨리 회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75세에 처음 태극권을 배우신 분도 있고 80세에 등산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지금 발목부터 돌려보세요. 그리고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실수 기억하시나요? 같은 신발만 신기, 아침에 바로 걷기, 식사 후 즉시 운동하기, 무릎만 치료하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아플 때 쉬기까지.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10년 후에도 튼튼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4가지 해결책도 잊지 마세요. 발목 돌리기, 매일 100보, 의자에서 일어나기, 하루 6컵 물 마시기.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87세인 제가 지금도 건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되지만 건강한 노년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다리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